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명제에 관해서 배워요. 명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야, 이 명제는 참이 명제야,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야 라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어요. 우선 제일 쉬운 단계로 중학교 때 딱 봤더니까 맞네, 딱 봤더니까 틀렸네, 논리적인 증명, 논리적으로 맞는 거야 라고, 무슨 것 때문에 맞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 그리고 고등수학에서 되게 중시되는 건 이제 가정부와 결론부의 집합의, 진리집합의 사이즈를 비교했는데, 가정은 요만했는데 결론부로 가면서 이렇게 뽕 하고 커지면 무조건 참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반면에 가정이 있다했는데 결론으로 가면서 쭈그러들어, 그러면 얘는 거짓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명제가 참이 되려면 진리집합 사이에 부분집합, 포함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증명법이 하나 있다 그랬지. 발레 증명법. 발레의 뜻이 뭔데?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명제는 참이다, 거짓이다? 거짓이다. 그래서 발레 증명은 언제 사용하는 방법이다? 명제가 거짓임을 보일 때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되게 골 때리는 거야. 야, 이 명제가 있는데 거짓이야! 왜? 발레가 100만 가지 중에 발레가 하나 있네? 그래서 얘는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버리는 거고, 그 100만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면 찾기 엄청 힘들겠죠? 그래서 위험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발레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발레의 정의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문장으로 적어볼까? 요 두 번째 줄에 적습니다. 자, 발레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발레 쓰죠. 가정은 뭐라고요?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라고 여기에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건 문장이고요. 얘를 수식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거야. 야, 이 명제가 거짓인 이유는 가정은 분명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이런 빗금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제는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요 벤다이어그램을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일명 가정, 차집합, 결론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가정에서 결론을 뺀 부분, 그게 바로 뭐다? 발레의 영역이고, 가정에서 결론을 뺀 부분이 공집합이 되면 이 명제는 참이지만 뭔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빗금친 부분이 살아있으면 이 명제는 거짓이다야.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요 요거 세 번만 읽고 가도록 하자. 시작! 발레는 가정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가정차집합 결론. 발레는 가정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가정차집합 결론. 발레는 가정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가정차집합 결론이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페이지 넘겨서 5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푸세요. 답 내신 분 혹시 있나요? 답은? B. 자,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딱 봤는데 중요한 부분만 읽으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야, 이 명제 거짓이야. 이 명제 거짓인 이유가 있는데 어떤 원소가 있기 때문이야. 즉 이거 무엇의 영역을 찾는 문제입니까? 발레의 영역을 찾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발레는 선생님이 어떻게 찾을 수 있다 그랬어?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 혹은요 가정, 차집합, 결론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만들어 볼 겁니다. 얘는요 명제예요. 명제. 그런데 나는 이 명제를 가지고 이런 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요. 그러면 여기서 가정은 P면이잖아. 뭘 나타내겠어? 오, 각각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이 대문자 P고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이 Q라고 했으므로 요 녀석이 나타내는 즉 가정은요 요만큼을 나타내는 거야. 맞나요? 맞죠? 그래 얘는 P야. 가정은 P야. 그리고 결론 자리에 나 Q가 있네? 그럼 우리는 결론은 집합으로 바꾸면 나 Q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 Q의 여집합으로 쓸 수 있지. 왜? 낫은 부정이고 부정은 여집합. 여집합은 부정. 그런데 요 녀석을 이 결론을 어떻게 하래요? 여집합을 붙이래. 맞나요? 네. 그래서 얘는 결국 P교집합.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죠? 예. 우리가 발레를 구했더니 P교집합 Q랍니다. 어느 영역입니까? 요 영역이지. 어떤 원소다? B예요. 그래서 답은 어떤 원소? B 때문이야. B가 바로 발레가 될 수 있어? 라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엄청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다? 가정을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결론을 집합으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명제의 역이 대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개념을 배워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명제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아래 명제가 하나 나와 있네요. x 더하기 y는 5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거나 y는 3이 아니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참이냐 거짓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딱 이 문장을 보면서 10초만 생각해보고 참이다 거짓이다 결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손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명제는 참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다. 예. 우리 다현이 빼놓고 전부 다 다현이 방금 와서 못 보고 다 이렇게 놨죠? 이 명제 참이에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문제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부정 나와 있지. 선생님이 부정을 몸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했지. 어머 x 플러스 y는 5인가 봐. 5가 아니라 헷갈려 죽겠네. 이렇게 휙휙휙 생각을 완전히 반전을 일으키는 부정이 3개나 들어갔어. 당연히 쉽겠어 어렵겠어? 어려워요. 거기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이거나. 이거나 라는 말은 또는이라는 말이야. 적어도 또는 이거나 이런 건 뭐야?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다예요. 자, 부정 3번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경우야. 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될까 안 될까? 솔직히 평범한 우리는 안 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난 머리가 너무 좋아서 저게 경우가 다 읽혀. 참이야. 이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못 만나봤어? 혹시 있는데 이제 이렇게 너무 잘난 체 하면 안 돼 이러고서는 모른 척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요. 위에 나와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풀어요. 자, 명제 역이 대우라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가끔 이거 왜 배워요? 이러는데 이런 문제 풀려고 배우는 거야. 보자. P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학자들이 장난을 쳐보는 거지. 야, 가정하고 결론의 위치를 바꿔볼까? 라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역이라고 불러요. 즉 기본적인 명제가 주어졌을 때 이 명제의 역을 구하시오 라는 얘기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면 돼요. 자, 무역, 교역 뭔가 이렇게 막 바꾸는 거잖아. 그때 들어가는 바꿀 역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원래 명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와, 요번에는 가정하고 결론을 모두 다 부정을 붙여볼까? 라고 해서 나오는 게 뭐야?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되겠죠. 우리는 이처럼 가정 결론에 모두 부정을 붙여버린 걸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취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겠어? 원래 명제가 있을 때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까지 취하면 시작! 낙큐이면 나피이다 라는 요 녀석을 우리는 대우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은 뭐가 여기고 뭐가 이고 뭐가 대우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대우는 이 기본 명제 하나에 대한 여기 대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와, 이거 무슨 화살표야? 선생님이 이런 거 무슨 관계라고 가르쳤지? 동치관계예요. 명제하고 대우는요, 동치관계예요. 그리고 역과 이는 동치관계예요. 자, 그러면 우선 제일 중요한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이다라는 녀석을 보게 되면요. 자, 오, 그렇구나. 자리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면 동치관계인 대우가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지. 이 역을 기본 명제처럼 생각해서 요 녀석의 대우 한번 구해볼까? 얘가 기본 명제라면 대우 불러봐. 시작! 낙피이면 낙큐이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아? 이랑 똑같이. 맞습니까? 얘하고 서로 동치관계가 되는 이유는 얘를 기본 명제로 했을 때 얘가 대우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결론은 하나입니다.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다야. 되겠습니까? 다시 뭐라고? 시작! 명제와 대우는 동치관계다예요. 자, 우리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우리 예전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두 집합 사이에 포함관계 있을 때 여집합을 붙이면 방향이 바뀐다. 얘네들은 서로 동치관계다라고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나시죠? 집합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명제화시키도록 할 거예요. 대문자 P는 스몰 p로 바꿔. 명제로 바꿀 때는 자, 대문자 Q, 집합, 진리집합 Q는요. 스몰 q, 조건 Q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뭐랬어?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집합에서의 요 기호는 명제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요 녀석도 바꿔볼 거야. Q의 여집합은 나Q로 쓸 수 있겠죠? P의 여집합은 나P로 쓸 수 있겠죠? 젖꼭지 화살로 콕 찔렀지. 맞습니까? 그러면 와, 얘랑 얘랑 같은데 얘랑 얘는 서로 같고 그리고 얘랑 얘는 서로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으면 얘하고 얘도 같다 다르다? 같아야만 한다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가 무슨 관계지? 얘네도 같다는데 라고 봤더니 무슨 관계다? 서로 대우 관계들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 원래 명제와 대우는 서로 뭐다? 동치 관계이다예요.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 이 문제에서 중요해. 모르겠다. 거짓 같은데. 너무 복잡해서 거짓 같은데. 예. 이럴 때 우리는 이 원래 명제에 무엇을 이용한다? 대우를 적어보는 겁니다. 자, 여기가 가정이죠. 여기가 결론이죠. 결론이 앞으로 오면서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돼? 불러봐. 시작. x는 2. 이거나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돼요? and y는 3이면 자, 결론을 부정하면 뭐가 돼? x 플러스 y는 5이다. 이런 명제가 돼요. x가 이거 y가 3이면 두 개 더 하면 5야. 이런 명제가 됐어. 참인 명제입니까? 거짓인 명제입니까? 참인 명제예요. 자, 이래서 대우가 필요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해되죠? 엄청 쉽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문법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나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코로나는 죽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자, 3단 논법이라고 불리는 논리학의 일종입니다. 수학에서도 그대로 적용해요. P이면 Q이다 라는 참인 명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명제가 있네. Q이면 R이다 라는 요런 명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개의 명제로부터 결론을 하나 내리고 싶어.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시작! P이면 R이다 라는 요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요게 바로요 3단 논법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학에서의 3단 논법은 이론적으로는 이렇지만 여러분은 요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아, 얘는 끝말 이어가기랑 구조가 같아 라고 생각해 주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3단 논법은 뭐와 같다? 끝말 이어가기와 구조가 같다예요. 자, 그래서 이제 수학이니까 좀 더 늘어나는 거지. P이면 Q야. 어머, 그런데 Q이면 R이야. 그런데 R이면 S래. 이렇게. 뭐야? 끝말 이어가기 같지 않니? 기차는 길다, 길면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듯이요. 얘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 Q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R이다. 그러면 반드시 다음에 뭐가 와야 돼? R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끝말을 계속 이어가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이면 S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런 끝말 이어가기 문제를 풀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관계도를 그려본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관계도를 그려본다. 무슨 얘기냐? 출제자는 우리에게 문제를 이렇게 줬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Q, Q, R, R 이렇게 두 번씩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막 P이면 R이고 O, R은 또 S로 가네. 그래서 P는 쭉 흘러서 S까지 가니까 P면 S는 참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한 번만 쓰면 좋다 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이요 관계도를 그렸더니 이런 관계도가 나왔네. 한번 볼까요? P이면 Q였어요. 그리고 Q는 흘러 R로 갔어. R은 흘러 S로 갔어. 그런데 S는 다시 흘러 Q로 갔어요. 자,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관계도를 그렸는데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림이 생기냐면요.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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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돌아가는 그림이 생겨요.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참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에서는요. Q라는 녀석과 R이라는 녀석과 S라는 녀석은 모두 다 무슨 관계다? 동치 관계다예요. 이해가 될까? 네. 그래서 여기에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가로 열고 동치관계.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가로 열고 동치관계.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가로 열고 동치관계. 한 바퀴 도는 것 위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같다. 가로 열고 동치관계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배운 이 3단 논법은요.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화돼서 출제됩니다.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요런 말로 되는 문장형 문제로 변형돼요. 자, 다음 두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한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 두 명제로부터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가 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의 참인 명제가 더 필요하다.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이라고 할 때 이 중에서 이 참이라는 결론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이 하나의 참인 명제는 몇 번일까?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푸세요. 시간은 40초 드리도록 할게요. 푼다.
답은 2번. 5번. 자, 지금부터 이렇게 좀 적어 놓도록 할게요. 자, 문제 위에 화살표 빼서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말 이어가기가 가능해야만 참이 될 수 있다. 끝말 이어가기가 가능해야만 참이 될 수 있다. 끝말 이어가기가 가능해야만 참이 될 수 있다. 자,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참으로 만들고 싶은 명제는 요 명제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끝말 이어가기 작업해주면 돼. 맨 처음에 뭐가 나와 있어? 봄이 오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명제에서 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꽃이 핀다 라는 요런 행위가 일어나요. 꽃이 핀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요 결론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디에 도착해야 돼? 제비가 돌아온다에 도착해야 되지. 맞습니까? 근데 제비가 돌아온다를 보니까 제비가 돌아오려면 앞에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날씨가 춥지 않으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 제비가 돌아온다 라는 이런 결론을 내리려면 요 앞에 날씨가 춥지 않으면 이런 게 필요해. 그래서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여기가 이게 화살표가 없지? 원래는 봄이 오면 꽃이 핀다.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날씨가 춥지 않으면 제비가 돌아온다. 끝말 이어가기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누가 빠져 있어? 요 빨간색 명제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봄이 오면 제비가 돌아온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명제는 뭐다? 불러볼까? 시작!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라는 명제예요. 그런데 문제 보세요. 꽃이 피면 날씨가 춥지 않다. 이런 명제 있어 없어? 없지. 이거 필요한데. 이럴 때 우리 뭐 생각해야 돼? 아, 얘랑 동치관계인 게 하나 있었지? 뭐? 대우. 그래서 요 녀석의 대우를 적어볼까? 시작. 날씨가 추우면 꽃이 피지 않는다. 그렇죠. 꽃이 피지 않는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얘랑 동치관계니까.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1, 2, 3, 4, 5번 중에 5번.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말잇기 문제예요. 맞지? 이렇게 끝말이 이어가는데 중간에 빠진 부분 하나만 찾아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문장형 문제고요. 3단 문법과 관련된 자,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합시다. 지워도 될까요? 아직 안 되나요? 예, 필기하십시오. 네. 자, 지우고 그러면 아래에 나와 있는 또 3단 논법 관련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 논법 문제예요. 자, 이런 문제의 핵심은요. 화살표 위로 해서 또 받아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똑같은 문자가 와야 한다. 중간에 똑같은 문자가 와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하자. 이 3단 논법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P, 나 Q, R, Q지. 그러면 중간에 똑같은 문제가 오려면 앞에 있는 걸 대우로 바꿔야 돼. 뒤에 있는 걸 대우로 바꿔야 돼. 뒤에 있는 걸 대우로 바꿔야 돼. 그래서 나 Q이면 나달이다 라고 바꾸면 중간에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똑같이 생긴 문자가 와요 안 와요? 오겠지.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 P면 나큐고 나큐면 나달이네. 그래서 우리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P이면 나달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문자를 보시고요. 앞을 대우로 바꿀까? 뒤를 대우로 바꿀까?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 2, 3, 4는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초 드리겠습니다. 푸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P, Q, 나달, 나 Q. 자, 앞을 바꿔야지 똑같은 문자가 중간에 와요. D를 바꿔야지 똑같은 문자가 중간에 와요. D. 바꿉니다. 시작. Q이면 R이다. 대우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결국 P면 Q, Q면 R. 결론은 뭐가 되겠습니까? P이면 R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Q, 나 P, 나 Q, R 있어요. 앞을 바꿔야 돼요? 뒤를 바꿔야 돼요? 앞을 바꿔야겠죠. 자, 대우로 바꿉니다. 시작. P이면 나 Q이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서 결론은 뭐가 된다? P이면 R이다 되겠죠. 자, 앞을 바꿔야 됩니까? 뒤를 바꿔야 됩니까? 앞을 바꿔야 되겠죠. 대우로 바꾸면 나 P이면 나 Q이다. 그래서 쭉 가서 결론은 시작. 나 P이면 나는 R이다. 자, 요거 부정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짜증나네. 이 녀석 대우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한 번 더 바꿔주면 시작. R이면 P이다. 여기까지 바꿀 수 있을 거예요. 3단 논법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 넘겨서 7페이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이 명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야, 무슨 조건인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무슨 조건인지 구해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A는 B에 기한 무슨 조건인지 구하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네모 안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요런 답 셋 중에 하나를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거 다 제끼고 필요 조건이냐 충분 조건이냐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습관은 모든 문제풀이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양방향 화살표를 그린다. 이거 없이 문제 풀면 바보야. 그럼 오답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요. 여기에서는 다 아는데 오답 내는 애들 되게 많아. 왜? 선생님이 살짝 꼬이는 포인트가 있거든. 그 포인트를 보통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여기서 꼬아. 요 포인트를 인지하지 못하는 애들은 거의 잘 풀어놓고 엉뚱한다고 오답을 내기 십상이야. 실수 포인트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보자. A는 B에 기한 무슨 조건이냐라고 물으면 우리 보자. 은는이가 이런 걸로 끝나는 거 우리 보통 주어 부분이라고 얘기하지. 선생님이 이 부분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라고? 주어라고 부를 거야. 그러면 얘는 뭐야? A는 B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가 주어고 얘가 수로가 되는 거야. 자, 기억하세요.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이면 얘는 무조건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거 요거 하나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주어 쪽에서 출발하는 것이 참이면 얘는 무조건 충분 조건이다요. 자, 어쨌든 이 가정과 결론에 대해서 충분 조건이냐 필요 조건이냐 물으면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양방향 화살표를 그려보는 습관. 양방향 화살표를 그려보는 습관. 양방향 화살표를 그려보는 습관이다. 그런데 이 명제 진리집합을 비교해 봤더니 이렇게 뒤로 가면서 확대되고 있어. 참이네? 그 얘기는 거꾸로 봤을 때는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쭈그러다니까 얘는 거짓이란 얘기지. 자, 주어에서 지금 출발하는 것이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얘를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 무조건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리집합의 사이즈가요. 요런 식으로, 요런 구조일 때 충분 조건이야. 포함관계 있을 때요. 자, 요번에는 반대입니다. 이런 경우네. 자, 그럼 얘는 주어에서 출발하는 게 참이 아니지. 거꾸로 참이지. 그럼 충분 조건 아니면 무슨 조건이라고 부르겠어? 필요 조건이라고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 조건은 보통 구조가 어떻냐면요. 여기가 조그맸는데 여기가 되게 큰 거야. 거꾸로 오는 방향이 참일 때 우리는 필요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봤더니 와우. 자, 이로 가는 것도 똑같고 저렇게 가는 것도 똑같아요. 즉 진리집합의 사이즈를 비교를 해보면요. 얘는 어떤 사이즈다? 똑같은 사이즈를 가졌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치관계일 때 이 명제를 무슨 조건이라고 부른다?